요즘 시장 보면 연일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 몇몇이 지금 슈퍼버블이 터질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역설입니다. 한쪽에선 주가가 끝없이 오르는데 다른 쪽에선 곧 큰일 난다는 경고가 나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보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3명의 살아있는 투자 전설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진단입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차가운 데이터로 보는 관점이랑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읽는 직관이 어떻게 맞붙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버블을 진단하는 2명의 핵심 인물, 제레미 그랜섬과 하워드 막스입니다. 그랜섬은 버블 감별사라는 별명답게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을 분석하고요. 하워드 막스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죠. 자, 그럼 그랜섬이 말하는 슈퍼버블,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의 극단적인 과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장기 추세에서 너무너무 멀리 벗어난 상태인 거죠.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었던 아주 희귀한 현상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좀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랜섬의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이 1929년 대공황,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똑같은 위험지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단 2번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버블의 여력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하워드 막스의 시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막스는 이런 순수한 통계 수치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막스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올해 초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경제나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게 맞는데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거죠. 이건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막스의 이 말을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져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진짜 대단한 기업들 주가가 비싼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진짜 문제는 AI 붐을 타고 너도 나도 다 오르면서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기업들 주가까지 터무니없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블의 진짜 증거라는 거죠. 자, 진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이 거장들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2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전설적인 트레이더 폴 투더 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랠리의 마지막, 가장 뜨거운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대편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랜섬과 막스가 있죠.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지금 당장 방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폴 투더 존스는 지금이 마치 닷컴 버블이 터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1999년 같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1999년이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버블의 마지막 단기가 가장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존스가 왜 1999년 얘기를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하기 직전 딱 1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무려 100%나 폭등했어요. 존스는 바로 이 마지막 불꽃놀이를 놓치지 말고 즐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만큼 위험도 어마어마하고요. 물론 존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자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할 2가지 명확한 신호를 정해두고 지켜보고 있어요. 첫째는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둘째는 시장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돈, 즉 레버리지가 위험할 정도로 급증할 때, 이 2 신호가 오면 미련 없이 빠져나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방어 진영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랜섬과 막스, 이 2 사람은 일단 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점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랜섬은
비싼 위국 주식은 팔고 현금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싼 다른 나라 주식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의 관점이죠. 하지만 막스는 아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도 다 위험하다면서 차라리 미국 안에서 만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막스는 자신의 전략을 이 기가 막힌 비유 하나로 설명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별로 좋지 않은 동네와 같다. 그리고 미국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동네도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미국이 제일 안전하니까 비싸더라도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낫다는 거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싼 아파트로 이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하워드 막스의 주장을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비쌀 때는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연 1%도 안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반면에 채권 같은 자산은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연 6, 7% 수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자, 불확실한 1%와 거의 확실한 6, 7%?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거정들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계속 춤을 춰야 한다. 이 말만큼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투자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말에 아주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한 대형 은행의 CEO가 했던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진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게임입니다. 나는 과연 폴 투더 존스처럼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배짱을 가진 트레이더인가? 아니면 나는 그랜섬이나 막스처럼 그런 위험한 불장난은 피하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장기 투자자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거장들은 모두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서 버블이 대체 언제 터지는데?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죠. 언젠가 이 파티의 음악이 멈췄을 때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